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무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괴한에게 흉격에 피습당한 지 15일 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비운 동안 민주당의 상황은 지금 어느 때보다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복귀를 한다 해도 아마 수습이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민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원칙과 상식 이런 중진들을 시작으로 해서 신경민 전 의원 등 친이낙연계 전직 의원 및 기초단체장들 그리고 2030 민주당원들 지금 연쇄 탈당하고 있죠. 연쇄 탈당하면서 반명 신당 창당이 지금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탈당 러시로 인해서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재 중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호남 지지도가 무려 20% 안팎으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호남 민심이 이재명 대표를 버린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금 전 발표된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호남 지지도는 20.5%나 폭락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토마토뿐만 아닙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민주당의 호남 지지도는 무려 13.9%가 폭락했습니다. 두 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동시에 이렇게 민주당의 호남 지지도가 폭락했다는 것은 호남 기류가 민심이 분명히 심상찮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심각한 민심 위반이고 또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정통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주도권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승부처인 수도권 선거 당력을 쏟아부을 수 없게 되겠죠. 이 같은 현상은 이재명의 사당화 그리고 불공정하고 무원칙한 공천작업으로 촉발된 심각한 야당 분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그리고 요양을 핑계로 한 병원과 집에서의 두문불출 그 2주 동안 민주당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탈당 사태가 지금 연쇄 탈당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비명행사 비명계는 공천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비명계 낙천자 명단이 지금 찌라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폭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원들의 불만을 감안할 때 그만큼 불만이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이 당장 쪼개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까지 지금 당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책임론 당연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탈당한 사람들은 민주당이 이처럼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이재명이 괴이한 침묵으로 일관하더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지금 연쇄 탈당이 일어나고 당이 쪼개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렇다면 당대표가 아무리 피습을 당하고 요양 중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도 수습책을 마련하고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지금까지 입을 꾹 닫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괴이할 정도로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천을 보면 더 이상 민주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이건 공천이 아니라 망천이다. 이러면서 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명계는 무조건 탈락한다는 비명행사라는 말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봉주 전 의원 등 성비위 의혹에 연루된 자격 없는 인사들 그리고 황운하, 노웅래 등 범죄자들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적격 판정이 당 공천 국민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태가 모두 범죄자 이재명 때문이다. 이런 말도 사석에서는 공공연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용진 의원 국민의힘 한동훈이라면 즉각 조치했을 것이다. 성비위자들의 공천 신청 문제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상대당 대표보다 훨씬 못하다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는 두 번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청년당원 1000명이 또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주당을 의견이 다르면 상대를 악마화해서 권력을 키우고 극렬 팬덤에 기댄 이재명의 사당이 돼버린 당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돈봉투와 성비위 같은 당내 부패와 비리가 터져도 반성과 성찰은 없고 기득권만 지키는 정당이 돼버렸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민주당의 분열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두문불출하면서 아무런 수습안도 제시하지 않고 방관해오다가 이제 내일 당무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지난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상대를 죽여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 정오의 정치를 종식해야 된다. 나부터 돌아보겠다. 그렇게 말한 뒤 오늘까지 그 이후로도 지금 일주일 동안 아무런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있는 거죠. 평상시라면 몰라도 사실 지금 민주당 굉장한 위기 국면입니다. 몸이 안 된다면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면 물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대리인이라도 내세우든가 아니면 메시지라도 내어서 당을 안정을 시켰어야죠. 그런데 이 대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치해뒀습니다. 어쩌면 당내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비명학살을 이재명 대표가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묵시적인 동의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 아닐까요? 그래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주류들이 탈당하면서 잠잠해질 것으로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기대했겠지만 백의종군 요구 또다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총리들의 요구가 백의종군이었죠. 이선 후퇴였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터져나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총리 위선의 당 원로급이 나섰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당의 최고 원로죠. 아들의 공천 문제 때문에 당의 분열상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입을 열었습니다. 문 전 의장은 분열은 죽음이다. 이 대표와 야권이 갈라지는 것을 마지막까지 막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더 이상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이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고 적극적인 스킨십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대표에게 있습니다. 이 대표가 만약에 적극적인 스킨십에 나서려 한다면 스킨십에 나서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뭔가 줄 수 있는 희생안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배진을 달고 당권을 장악하고 있어야 방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 대표에게 지금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 대표가. 문 전 의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몽땅 다 내주면 또 어떠냐, 이래서 사실상 백의종군을 촉구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건 이재명이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리를 내놓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검찰에 잡혀가지 않겠느냐, 이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없겠죠. 문희상 전 의장이라고 이재명 대표의 그런 속내를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의종군을 요구했다. 그것은 지금의 분열 국면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분열은 사실 이제 시작 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비명계와 그리고 친문계 이런 사람들에서 지금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밖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의 본류인 동교동계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강성 지지층과 친명계들이 공천을 모조리 결정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은 전직 국회의장단도 그렇고 또 동교동계 원로들도 그렇고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 지금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윤태 전 국회 사무총장 국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권 견제론이 정권 지원론보다 월등히 높은데 그런데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에 못 미치는 이것은 이 대표 때문이 아니냐, 이 대표 자신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원로들이 이 대표가 복귀하는 즉시 과감한 통합 행보를 설득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대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권력을 부둥켜 안고 있어야만 자기가 사법적으로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충고를 받아들일 가능성 글쎄 희박해 보입니다. 원로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자기 가진 것을 내놓을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내놓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면 공천 과정에서 지금 비주류들에게 좀 더 문을 열어주는 그 정도가 아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로는 지금 이반된 당심을 끼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만 지금 호남 지지율이 폭락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호남 사람들이라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전횡을 일삼는 이재명 대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당을 희생시키려 하는 이재명 대표의 의도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선퇴진 또는 강력한 통합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목소리가 지금 갈수록 아마 높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당 안팎의 통합 압박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쥐어오고 있는데, 내일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면서 어떤 답을 들고 올 수 있을지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더 이상 당 분열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태세죠. 이재명 대표 통합을 선택하자니 이선 후퇴 압박이 두려울 것이고, 또 계획대로 친명일색으로 공천을 밀어붙이자니 저항이 지금 예상외로 강해지고 있고, 또 호남에서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궁지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처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